동시효과 구간입니다. 4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는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구간, 9시 구간만 하더라도 상승불, 파란불 왔다 갔다 이 언뜻 빨간불이 희미하게 비칠 때 그때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이렇게 간절하게 오늘 아침 상황을 보셨을 텐데 그 기대에 화답하듯 우리 증시 그 빨간불이 점점 더 강렬해집니다. 양시장 나란히 1% 정도의 오름세로 어제의 낙폭이 만회되는 오늘장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1.01% 24포인트 반등 움직임 보여주며 2431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어제 29포인트, 거의 30포인트 정도 내줬고 오늘장의 대체로는 만회가 되죠. 게다가 2400선, 장중 기준으로도 2400선을 놓치지는 않습니다. 어제 오늘 모두 다 2401선을 저가로 다지면서 여기에서 지지력 한 번 더 확보해 줍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약간 더 탄력이 나오는데요. 1.26% 플러스권, 그래서 726.9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9포인트 정도의 오르는 모습. 어제장에서 15포인트 정도 밀려 내려갔으니까요. 한 5분의 3 정도, 60% 정도, 어제 낙폭의 60% 정도는 되돌림 나타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아진 상황이고요. 눈에 띄는 특징은 오늘장은 아무래도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크게 좀 주목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도 이 중국의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이 마무리가 될지 여기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상황인데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좀 보시죠. 화장품 쪽이 워낙에 이 평가가 엇갈리는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시장의 대답은 이 리오프닝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좋다, 호재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경우에 대표적인 수혜 섹터, 중국 소비주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흘러가죠. 한국 화장품이 현재 20%의 급등,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17% 나오고요. 코스맥스가 10%, 토니모리, 이츠한불, LG 생활건강, 에이블CNC 코리아나, 한국콜마, 클리오, 화장품주도 정말 많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4%나 오르고요. 지금 말씀드린 화장품주들이 대체적으로 5에서 20%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연우가 24%대 급등을 보여주면서 화장품주보다 연우의 베타가 조금 더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오늘장 급등하는 모습. 여기에다가 하나 더 이슈 챙겨보시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약간은 점점 더 멀어지는 듯했던 이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이 영국 쪽에서 합병 승인 발표가 나면서 조금씩 물꼬를 터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그룹주들이 이에 화답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을 했었는데요. 상한가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아시아나 IDT 그대로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다만 에어부산이 윗꼬리기 길게 달리면서 아시아나 그룹주들 내에서도 주가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3% 상승에 그치고요. 아시아나 항공은 10% 정도의 오름세, 다만 윗꼬리 길게 단 양봉 흐름으로써 아시아나 IDT와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그룹주들은 크게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대한항공이 2% 정도, 11월 29일 화요일 국내 증시 거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장 다소 좀 피로한 가운데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증시 힘을 내면서 오늘장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내일이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과연 끝맺음이 어떻게 될지 이번 주 상황만 봐서는 하루 크게 밀리고 하루 크게 오르고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주변국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중국을 집중하면서 중국의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인데 먼저 일본 증시 동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큰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니케이 225 지수 오늘장 0.48% 하락하면서 한중일 가운데서는 가장 부진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중국보다 미국 증시 영향을 더 많이 받죠. 그래서 미국 증시 3대 지수 나란히 밀렸는데 그 부분이 약간은 좀 반영되는 모습. 다만 패턴상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반에 그래도 낙폭은 좀 잦아들었습니다. 0.48% 하락하면서 28,027.84엔대 거래 마쳤고요. 장중 밀리기는 했어도 28,000엔 선은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확보를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오늘 오후 코로나 브리핑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서 기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는 4시가 되겠네요. 네, 4시. 이제 곧 임박입니다. 과연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그렇게 상당히 좀 허들이 높은 중국 정부가 이번에 민심에 어떻게 화답할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시진핑 3기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4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0분 후에 이 긴급 브리핑 코로나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요. 시장은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가 2% 넘게 오릅니다. 어제 많이 밀려서인지 중국 증시는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현재 상해종합이 2.18% 오르면서 3,145.6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천 쪽은 2.25%대의 상승세 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항생 쪽, 홍콩이 워낙에 민감하게 좀 반응이 나오니까 한번 움직일 때 출렁거림이 크죠. 오늘 장에서도 4%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000선 부근에서 오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강한 상승 탄력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평안보험이나 알리바바 헬스케어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주들이 좀 많이 오르네요. 홍콩 쪽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일본 증시, 중국 증시 희비는 약간은 엇갈렸는데, 그러면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요. 환시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약간 오르면서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으로 전환돼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변동성도 크고 낙폭도 좀 깊게 나왔는데요. 원달러 환율 마감은 전거래 대비 13원 60전 하락하면서 1326원 6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1340원대 부근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한때는 1324원까지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변동폭이 15원 정도 됐습니다. 오늘 장 하루 만에 어제의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하는 그런 원달러 환율의 흐름으로 재차 1320원대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그간 중국의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리스크로 작용했었지만 오히려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에 이어서 오늘 국내 양시장 모두 나란히 반등에 성공하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04%가량 상승했고요. 포인트로는 25.12포인트 올랐습니다. 종가는 2,433.39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의 하락분을 그대로 되돌리면서 21선 또 5일선 이동평균선을 한 번에 돌파하는 모습 연출됐는데요. 장초반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2,400선 방어하면서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점심 구간으로 탄력을 조금 더 키워갔고요. 2,420선 회복까지도 성공했습니다. 후반부 들어 2,430선을 두고 수급 공방을 벌였지만 2,430선에 올라서면서 1%대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장중에 순매수로 전환했는데요. 외국인이 592억 가까이 기관과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기관이 3,168억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매수를 했고요. 반대로 개인 홀로 매도 우위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3,896억 가까이 순매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상승 업종이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섬유유복 업종 가운데 F&F가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섬유유복 업종 2.7%대의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 뒤로 오늘 운수창고 섹터가 2.4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인수합병 모멘텀에 관련주들 주가 상승 탄력이 강했고요. 그 뒤로 의료정밀 업종이 2%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 금융업종이 2% 가까이 올랐는데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은행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습니다. 또 이어서 증권 섹터가 1.6% 가까이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철강금속 업종과 통신업종만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고려아연이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철강금속 섹터가 0.1%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통신 섹터가 0.1% 이내의 소폭으로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들이 더 많았는데요. 먼저 반도체 종목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66,600원 지켜가면서 0.8%대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또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 매도세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0.7% 가까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는 83,7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셀업체들 보겠습니다. 먼저 LG 에너지솔루션이 0.9% 가까이 상승했지만 반대로 LG화학과 삼성 SDI는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 SDI가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1% 가까이 낙폭을 좀 더 키웠고요. LG화학이 0.56% 가까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에 비해서 다소 잠잠한 흐름 보였는데요.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는 88만 5천 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셀트리온이 내년에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거란 증권가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 탄력을 좀 더 키웠습니다. 종가는 2% 가까이 올리면서 17만 6,500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들도 일제히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먼저 현대차가 1% 이내의 상승 탄력이 들어왔는데요. 종가는 16만 9천 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아 쪽으로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 탄력이 더욱더 커지면서 약 3% 가까이 상승했고요. 종가는 6만 7,3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들 동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상승 탄력이 강했는데요. 그 가운데 카카오가 2.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5만 5,9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 1.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18만 2,5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으로 추진해서 내년 중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우주산업이 새로운 경제 창출원이 될 거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이어서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현하면서 방산 분야의 이슈도 같이 부각됐는데요. 먼저 어제 종가의 약세를 보였던 일부 방산주들까지 동반 상승 탄력이 강했습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가 6.5% 가까이 상승했고요. 종가는 4만 7,7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2.6% 가까이 상승했고요. 아래쪽에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역시 강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코스닥 쪽에서 어제에 이어서 연일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들이고요. AP위성이 10% 가까이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종가는 11,65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비트로테크와 세트렉 I 역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애플 관련주들은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코로나 봉쇄 조치 여파에 애플은 최근 일주일간 1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런 악재에 애플 부품 공급사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저우 폭스콘 공장이 닫히면서 일각에서는 올해 아이폰 14 프로 모델이 기존 예상 대비 600만 대 정도 부족할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애플의 주문량이 줄어들면서 국내 아이폰 부품 공급사들의 전망까지도 어둡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가 1%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LG 이노텍이 1.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29만 9천 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34%가량 상승했습니다. 포인트로는 9.64포인트 올랐고요. 종가 727.54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오전 중에 720선 돌파를 두고 잠깐 밀리나 싶었지만 1% 넘게 탄력을 조금 더 키워나갔는데요. 725포인트 구간에서 견조한 탄력을 조금 지켜가다가 후반부 들어 720선 상단까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기관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외국인과 동반 매수 우위로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1,151억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매수했고요. 그 뒤로 기관이 530억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반대로 개인 홀로 순매도세가 유입됐고요. 개인이 1,670억 가까이 매도 우위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업종 내에서도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뚜렷하게 나왔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의 강세에 이어서 동반 상승했지만 HLB는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유상증자 소식까지 나오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종가는 32,500원 터치하면서 2.1% 가까이 하락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9% 가까이 상승했고요. 또 셀트리온 제약은 3% 가까이 상승 탄력 들어오면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소재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0.9%대의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쪽으로 탄력이 조금 더 좋았는데요. 약 4% 가까이 주가를 올리면서 종가는 13만 5,300원 터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LNF와 첨보 역시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LNF가 1.9% 가까이 올린 21만 7천원에서 상승 마감했고요. 첨보가 장중에 강보합으로 전환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24만 8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들도 보겠습니다. 그간 위메이드별 악재에 눌렸었지만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먼저 카카오 게임즈가 2.9% 가까이 가장 강하게 상승했고요. 그 뒤로 펄어비스 역시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2.6% 가까이 올렸고요. 종가 43,800원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 쪽으로 다시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최근 중국 내 코로나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해외로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당국이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봉쇄 정책을 일부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들은 PCR 검사를 완화하거나 또 아파트 봉쇄 조치를 느슨하게 조정하면서 이번 시위를 기점으로 방역 조치가 꺾일 거란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중국발 리스크에 조정받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 전환됐고요. 먼저 화장품 관련주 가운데 CNC 인터내셔널이 12% 가까이 강세로 마쳤습니다. 종가는 23,9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여행 관련주인 아난티와 모두투어, 노랑풍선 역시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카지노와 면세점 관련 종목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가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16,90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또 면세점 관련주인 글로벌 텍스프리 역시 6%대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사우디 세계 최대 공항 건설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부각됐습니다. 사우디가 탈석유 경제를 위해서 관광 산업에도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 약 1,300조를 투자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킹살만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기산텔레콤이 국내외 공항 대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항공용 항행 안전 시스템 개발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급등했습니다. 종가는 3,495원으로 약 24% 가까이 상승했고요. 또 그 가운데 히림 역시 공항 설계 분야에서 세계 2위란 내용이 부각되면서 오늘 1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종가는 11,85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